11월에 빅 이벤트를 보낸 이번 주 양대 지수 금요일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740선에서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KC그린홀딩스, KC코트레 나란히 상한가와 21%까지의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딩으로 좀 대선 날에 등락을 보였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주가 또 반등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KIB 플러그 에너지가 11%의 상승을, 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재집권의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전진건설로봇 10.98%, 북미 쪽의 펌프카 기업입니다. 그리고 KTNG가 10% 상승하고 있는데요. 3분기 양호한 실적에다 주주 환원 정책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오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2027년까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2조 4천억 원 규모의 배당급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KTNG가 또 이런 주주 가치를 높이는 그런 계획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LNF가 9.91% 상승입니다. 2차 전지주가 오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쪽의 LNF, TCC 스틸 같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력기기, 산일전기 8.33%, 삼부토건입니다. 7.8%,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DS단석은 6.6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1만 8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모나리자가 오늘 크게 하락하는데요.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가 쌍용 CMB와 모나리자 등을 보유한 MSS 홀딩스를 인도네시아 제지회사 쪽으로 4천억 원대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나리자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엑시스를 하는 건데요. 모나리자의 주가는 이러한 소식 가운데서 큰 폭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금호석유가 8.88%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화학주의 큰 하락이 금호석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CS윈드가 7%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호석유는 3분기 실적 부진 여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CS윈드는 트럼프 시대에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고요. 또 장기적으로 2026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주가는 7%의 하락입니다. 덴티움 7% 조정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3분기 중국과 국내 모두 부진한 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차익 실험 매물 나오면서 6.98%의 하락, 32만 6,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본 코리아 이번 주 신규 상장 굉장히 화려하게 했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6%의 하락이고요. BGF 리테일이 6%, 세진중공업, 사마페인트, 금호석유 우선주까지 4에서 5% 하락하면서 어제 강했었던 조선주 가운데 세진중공업의 낙폭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좀 꼽아주시죠. 네, 일단은 아무래도 오늘 눈에 띄는 것이 2차 전지의 반등인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특히나 LNF의 반등이 눈에 띄죠. 아무래도 우려감이 조금 너무 컸었다라고 또 시장이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닥을 잡았다, 그리고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IRA에 대한 방향성은 결국에는 또 이제 뚜껑을 까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IRA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폐지가 과연 이제 또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축소에 대한 방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폐지나 축소 혹은 이제 또 무언가 협상이 잘 되어서 그 이상의 결과가 또 도출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좀 우려감을 크게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등폭이 가장 큰 거는 LNF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업황과 무관하게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트럼프와 또 굉장히 인생 배팅에 또 성공을 하면서 트럼프 시대에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인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테슬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LNF가 가장 또 좋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여전히 박스권이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LNF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최근에 12만 원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주가를 길게 보면은 12만 원부터 무언가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는구나. 가격 분기점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같은 구간을 못 뚫어주고 있고 반등이 나와도 이 반등 구간에서 무언가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길게 늘려봤더니 어느 정도 막혀있는 가격 분기점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는데 길게 늘려봤더니 또 같은 구간에서 지금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구간, 매물대에 막혀서 가격 분기점에 지금 저항을 느끼는 구간이다. 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은 나와주는데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면 또 다음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로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반등이 또 어느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저가에 대한 기대감,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또 과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현재 LNF가 가장 강력한 모습인데 과연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피레침 형태의 찔러주는 형태가 아니라 또 앞선 구간을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강력한 수급을 동반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IRA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 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어제 또 이제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이 추가적으로 또 상승 나오면서 조선주들 오전에는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따라 타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조선주들,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탄력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인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대선 주자의 또 이제 당선에 대한 부분은 4년에 한 번씩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수급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면서 그 수급을 기반으로 상승이 나온다. 라기보다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또 상승이 끌어올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무언가 이벤트가 좀 크게 작용을 했었던 그런 한 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거의 이벤트성의 종목 상승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후발주자들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원전 등등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매우 일부 종목만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종목 선별은 더욱더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개별주 종목군들의 상승은 이벤트성이 조금 짙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더욱더 이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점. 다음 주부터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불었었던 후폭풍들이 조금 잠잠해질 거거든요. 지금 FOMC에 따른 또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또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후폭풍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종목 순환이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목 선별은 좀 주의 깊게 진행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지금 같은 시장이 또 물리기 좋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별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진행을 하면서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지속성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노믹스의 밑그림을 일단 이번 주에 반영한 주식시장인데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있는 배터리주,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으로 새롭게 또 전화통화를 통해서 부각이 됐었던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종목들 좀 옥석 가리기가 있기 때문에 접근에 경계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IRA 쪽에 어떻게 또 결론이 나서 윤곽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배터리의 향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전까지는 박스권의 매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윤곽에 따른 움직임 우리 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상승 하락률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종목 가운데서 자이글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5,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KCS가 22.5%까지 급등하며 8,4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간밤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동반해서 급등했는데요. 아이온큐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30% 넘게 급등을 했고, 이 밖에 리게티 컴퓨팅, 아르키 퀀텀, 디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등등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일단 예상보다 좋은 매출이 나왔고요. 여기에 큐비텍이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주가 크게 상승을 했고, 또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가 양자 컴퓨팅 육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기대감까지도 더해졌는데요. 우리 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KCS고요. 머큐리가 21%까지 상승, 성우가 20%, 카페24가 흑자 전환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20%의 주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에 대한 그 호재로 인해서 실적도 좋았고요.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모니터랩이 18.64%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의 강세 오늘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17.5%,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오늘 17%,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는데요. 미국 혈액학회 다음 달에 열리는데 이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물질에 대한 임상 일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샤페론도 뒤를 이어서 17% 가까이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하락하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에어레인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23,000원으로 결정이 됐고 오늘 공모가에서 30%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TMC가 12%, 상장 폐지 정리매매 속의 급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비보존제약 그리고 제노코, 이미지스 같은 종목들이 8에서 10%의 하락입니다. 제노코는 한국항공우주 쪽에서 이 제노코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 이어서 큐라클이 나오고 있습니다. JW 신약, 큐리언트, 엑시온 그룹, 그리고 레몽레인 같은 종목들 5에서 7%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영희 전문가님,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어지럽게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5G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죠. 오플랜에 대해서 이제 또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뭐 확대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솔리드나 뭐 그다음에 뭐 머큐리, 그다음에 뭐 RFHIC,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었던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부분이 4년에 한 번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성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대장주를 좀 잘 골라야 되고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특히나 조금 잘 고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머큐리를 가장 대장으로 해서 지금 또 이제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5G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을 해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강력한 수급이 밀어 넣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대장주나 한 2등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또 오늘 가다가 약간은 또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 대선에 대한 부분에 시선이 전체적으로 쏠려 있고,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동시에 미국에서 또 이 5G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지금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탄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5G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크게 탄력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상승에 대한 지속성이 살짝은 의심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머큐리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단가 이상부터는 또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체적으로 뭐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이제 탄력이 살짝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일론 머스크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또 탄력이 나왔었던 게 우주항공 쪽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또 이제 어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일제히 또 상승 또 탄력이 나왔던 게 우주항공 쪽이었기 때문에 일제히 또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또 구별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에서 혹시나 뭐 눌린다거나라고 했을 때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지금 상태에서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고점에 있고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살짝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제노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완전히 다 물량을 또 뱉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섹터군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이슈를 봤는데 뭔가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는 반면에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또 생각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SY스텍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어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이제 완전하게 좀 트렌드를 잡고 있는데, 오늘의 흐름을 봤더니 이거 무언가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뭔가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이벤트성에 집중을 하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같이 올려버리는 그림이 이번 주에 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후폭풍이 좀 가라앉으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선별적으로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지속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 오늘장은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수익난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G 그리고 방산 또 위성 쪽을 함께하고 있는 제노코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